네, 다음은 세정과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현 세정팀장입니다. 이선아 취득세 팀장입니다. 김희정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 팀장입니다. 세정과 일반 현황과 정책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축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영상 및 만화 책제 등을 제작하고 8급 이상 실무 담당자 4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하반기 관내 5개 초등학교를 시범 실시하고 호응들에 따라 정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축 재산세 과세자료 블루오션 정비 추진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자료, 건축행정 시스템의 건축물 설계 자료를 재산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과 건축가 자료를 근거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조사와 토지 현황과세, 특수건물 및 시설물을 정확히 과세 대정에 정비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시세 세입 목표액이 2020년도 대비 6.4% 증가한 2,515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일정별로 과세대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목표액 초과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주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급변하는 조세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세 절세 방법, 구제제도 및 모바일 납부 방법 등 시민에게 지방세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중 내실 있는 마을 세무사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무료 상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성시에는 6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취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적정 신고 처리 및 미신고자 직권 부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도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월 징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세수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단 비과세 감면을 하되 당초의 감면 목적으로 해당 대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추징을 통하여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비과세 감면 종류별로 매주 매월 매각 및 추징 자료 대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조사원으로 채용,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조 개인 지방 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5월 한 달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도움창구 운영 결과는 1,000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와 더불어 2023년에도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조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온택스 시대를 맞아 지방소득세의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 표준과 동일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고 별도의 신고 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집중 홍보기간 내 홈페이지,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신고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정확한 죄송합니다. 끝으로 13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74억이 증가한 874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유권 및 토지 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과세 자료가 방대해 연중 정비 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 민원이 취소화되고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자동차세를 저희가 선납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는 거죠. 6%로 줄었습니다. 6%로 줄었나요? 예, 예, 예. 그 할인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공천드입니다. 원래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이랑 12월 달에 나눠서 정기분위로 과세를 하는데요. 1월 달에 선납을 하게 되면 2021년도까지는 한 10% 세액 감면을 할인을 해줬는데요. 작년에 올해부터는 6.4%로 줄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자동차 선납을 통해서 미리 이제 세수를 1월 달에 조기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을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지방세 이제 홍보하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그 효과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서 내년도에는 5%로 줄고요. 2025년도에는 3%로 줄어서 점점 없애는 그런 추세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정책 효과가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지방세 할인해 주는 것이 이게 원래 이제 일반적인 납세 감정이랑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10%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마 2016년도부터 6%, 5%, 3%에서 없애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에 발맞춰서 아마 선납제도도 그렇게 없애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선납을 신청을 해야 할인돼서 고지서가 나가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납이라는 게 1월 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있습니다. 3월, 6월, 그리고 9월 달에 그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1월 말까지 신고납부로다가 하면은 이제 선납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 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같은 차가 내년도에도 선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선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규로다가 하는 것만 전화상이나 아니면 방문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자동차세 선납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세가 1년에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25%,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억이 선납으로다가 돌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신청을 받아야만 선납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청을 하셔야만. 이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저희가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기존에 선납 신청을 했던 사람은.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선납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수막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신청주의라는 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제도의 신청주의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 제도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이걸 그냥 꼭 신청한 사람만 고지서를 내보낼까? 고지서 내에다가
그런 만약에 선납을 하시게 되면 이 정도 할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고지서를 전체 발송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제 신고납부 세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납 할인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저희가 이제 미리 전체 납세자에 대해서 선납 고지서 할인을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이게 정기분은 저희가 이제 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부가 고지를 다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고납부 세목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 편의 차원에서 기왕에 신고됐던 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전체로다가 보내드리는 거는 아마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법 취지 측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다가 그렇게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이제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안성시에 있는 주민세는 왜 다른 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세종과장 공천도입니다. 이 주민세가요, 이게 법으로다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게 그 균등할 주민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세가 그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균등할 주민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가 그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맥시멈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그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매 법으로다가 10,000원으로다가 맥시멈을 정해졌을 적에 그 즈음에 10,000원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그 조례로다가 개정을 해서 계속 그 10,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맥시멈 10,000원 맥시멈을 안 하는 시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타시군에 계시다가 안성으로 오면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세대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성시가 주민세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안성시가 그래도 10,000원으로 돼 있어서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10,000원이라는 게 그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그 10,000원 정도는 주민세로다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그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정도가 됐는데요. 언제쯤 이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오른 건가요? 아마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년이 예.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서울에서는 뭐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랑 같이 내지 않습니까? 뭐 그랬을 때 한 6,000원 정도 선이고 경기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주민세를 10,000원 정도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방교육세 한 2,500원에서 한 12,500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따로 뭐 명세서에나 이제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서 그냥 여기 안성이라서 비싼가 보다 그냥 그 생각만 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민원들 또 받으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될 또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에는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다가 10,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발의로다가 20,000원까지 그 주민세를 그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